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엔비디아 변동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시 대담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는데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 국내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나와 계십니다.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엔비디아를 한 3번이나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에 아니면 최근에 상승이 거의 엔비디아 때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버블 붕괴다, 이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버블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반도체나 AI가 끌어갈 새로운 생산성과 파이에 대한 낙관론은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버블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에 기반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AI 시장 자체가 개화기에서 이제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말하는 GPU 이쪽은 서버 쪽만 얘기를 하는데 또 AI 시장이 제대로 개화가 된다면 메타버스 XR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이제 시장 영역으로도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부러지지 않고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버블이라고 보기엔 아직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하고 비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나서 경쟁자가 좀 들어오고,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여러 노이즈가 있지만, 더 확장이 되면서 테슬라는 결국 또 주가가 한 번 더, 두세 번 더 갔죠. 네. 이런 상황이게 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천비디아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항상 이렇게 뭔가 주가 마디 지수를 앞두고 있을 땐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인가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보니까 2,000조가 넘어가면서 이제 시총상으로도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좀 빠졌기는 한데 결국 사실 주가라는 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따라간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네. 여기서 업사이드는 계속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다면 엔비디아의 방향성하고 국내 반도체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 반도체도 아직 갈 룸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네요. 반도체가 이 반도체 얘기를 해주신 김에, 이게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이제 견제할 만한, 아니면 견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트만 네. 오픈 AI 쪽에서도 좀 너무 큰 금액을 얘기해서 시장에서는 좀 놀라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아성을 도전하고 있는 동맹 전선. 이게 사실은 국내 시장에도 좋은 뉴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샘 알트만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그 시장에서 지금 도는 숫자만 보면 거의 9,000조 원 가까운 부분에 투자를 하는 일경이죠, 거잖아요. 일경.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말로만 그 숫자의 반절 또는 그거 10분의 1만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또는 해외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되게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고 그만큼 시장을 또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5년하고 10년 단위로 본다고 했을 때 한 회사가 계속 독점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파이나 점유율 자체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엔비디아 위주의 성장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 플레이어가 한두 개 정도 늘어나는 거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외에 AMD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자체 칩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이렇게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로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좋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엔비디아의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직접 자체 칩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도 필요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네. 밸류체인상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좋으면 좋았지 네.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AI가 개화기에서 확장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 그 확장기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주도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주도권이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의 견제도 있지만, 이 미중, 중미 간의 갈등에서 첨예하게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고, 그 중에 또 AI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한국과 독일에 대해서 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또 계속 견제하는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만 또 올해가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의 행보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 학습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수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사실 미국의 요즘 변화나 아니면 새로 또 반도체 관련된 그 업계를 좀 옥죄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그래요? 여전히 네. 있는데, 뭐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나 AMD가 중국으로 하는 사업을 또 제재를 하려고 계속 미국 정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우려를 계속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를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국내 반도체만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별 걱정이 없었지만 뭐 국내 장비 회사까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고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새로운 걱정이긴 한 거죠. 근데 제가 또 그런 부분도 회사 국내 장비사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제품사는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좀 팔로우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제 중국 쪽에 JV 이런 것도 만들고 생산 시설도 중국으로 옮기고 하면서 좀 거점 다변화도 회사들이 국내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단기에 약간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렇게 시장이 커가는 데 있어서 제재 때문에 뭐 성장이 덜하고 이런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재보다는 성장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성장의 속도가 빠르니까 제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준비도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개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접근해 볼게요. 종목 하나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래도 AI 반도체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를 떠오르시겠지만 이 삼성전자를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1월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24GB인가요? 그 HBM3E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양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단도직 입주로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요즘에도 세미나를 하다 보면 네네. 삼성전자가 그쵸. 안 가서 너 더 못 간다. 뭐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사실 작년 3분기부터 HBM 위주로 시장이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3개 분기 정도 HBM 시장에서 더 시장 이상의 아웃퍼폼을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삼성이 좀 묻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HBM 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빨리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준비가 되어 있던 하이닉스가 지금은 약간의 시장 파이를 더 먹으면서 성장하는 느낌이고 다만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도 HBM도 그렇고 이거를 포함한 D램의 경쟁력이 없어졌다라는 시장의 우려를 다 받은 주가가 현재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못했던 것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모멘텀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HBM이 이제 곧 2분기 말과 3분기 말에 이제 HBM3나 3E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자 쪽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 삼성이 원하는 거는 HBM과 그 밑단에 있는 파운드리 쪽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수주는 계속 잔고도 쌓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의 실적이 바닥을 찍는 한 2, 3분기 정도 올해 그 정도를 또 한 번 바닥으로 해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뭐 굉장히 동일한 논리인데 AI 시장이 개화기에서 확장기로 가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 견제 세력, 뭐 빅테크의 이제 칩살기까지 나오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 뭐 모릅니다만 안정적이잖아요. 네. 와우.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굳이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래도 큰형님이니까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시각도 저도 좀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HBM 하면 또 이 기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왜냐하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경신하는 속도가 뭐 시가총액 2위 기업답지 않게 뭐 4% 뭐 이렇게 올라요. 매일매일이. 네. 와, 그래서 이거 정말 따라잡아야 되느냐. 이게 뭐 엔비디아를 이제 쳐다보다가 SK 하이닉스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포모 현상이 좀 있거든요. 오늘 좀 하락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하락할지는. 어떻게 봐야 돼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 하이닉스는 우리가 올해랑 내년까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두고 갈 수는 없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대형주 탑픽으로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약간 인덱스 자료가 CS 자료였을 것 같은데 거기 그때도 한번 다시 강조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라는 시장은 사실 서버 위주로 많이 그렇죠. 커가는 시장에서 그렇죠. HBM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서버 쪽 시장 말고 AI가 소비자 단의 IT 제품을 들어왔을 때에도 LLW나 뭐 LPW처럼 약간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디램이 더 많이 과거보다 요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이제 공급 구도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AI 시장 성장에 있어서는 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력이 좀 추세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B2B와 B2C 영역으로 구분을 해본다고 하고 그 B2B가 B2C로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놓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디램 시장이 이제 범용 제품이고 네.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에서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너중니 나사니 하면서 사이클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스윙이 컸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커스터마이즈드 이제 고객화가 된다라는 거는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출렁이지 그러면서 않고 이제 이제. 마진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 2년 이상 뭐 짧게 보면 1년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쳐다보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버텨준다고 보면 마진이 또 괜찮다라는 거는 투자 여력이 또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네. 투자 여력이 생기면 또 우리는 그러면 또 어떤 소부장이 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뭐 워낙 베타가 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부장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소부장이 다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 좀 숨어 있는 소외주를 발굴해야 될지 좀 연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도 사실 대형주 말고 소부장 질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19일 날 이제 발간한 자료 아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지금은 이제 HBM 관련된 소부장 이런 후공 정도 뭐 좋게는 보지만 사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런 HBM 때문에 캐파가 더 타이트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급이 더 타이트하게 되는 옛날 전공정 쪽 관련된 장비 투자, 장비나 부품 투자 이런 걸 지금부터 좀 볼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하던 AI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HBM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HBM 쪽으로 생산을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지나면서 개선될 거로 전망되는 서버 D램 쪽에 대한 또 준비는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수요가 더 회복될 거로 전망되는 부분들, 이런 서버를 포함한 부분이 원웨이나 원비 같은 선단 공정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캐파 잠식을 더 세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공정 쪽이 더 타이트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전공정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P4에 대한 D램 투자 사이클 자체가 많이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공정 투자 모멘텀을 지금부터 주목을 해서 전공정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가져가 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한 의심은 좀 거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